그래서 경락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혈학이 있는 거예요. 예,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경락과 경혈이 다 달라요. 이 경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혈은 경락 선상에 존재하는 반응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이 인체 내에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장부의 상태가 우리 몸 밖의 이 우주의 상태하고 연결하는 매개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테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안테나가 몇 개냐 그러면 361개가 안테나가 지금 다 꽂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소통. 근데 어떤 놈은 고장이 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고장이 안 난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고장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몇 개는 고장이 났으니까 그냥 고장 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건 구멍이야. 구멍. 구멍이기 때문에 혈자리를 쓴 거예요. 구멍 혈자를 써서 경락의 구멍이다. 이래서 경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경락의 경혈들이 쭉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자, 1번 경혈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경혈의 특성을 보자 이거예요. 혈자리의 특성을 얘기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도 하냐 그러면은 경혈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면 혈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혈성. 그 경락도 특성이 있고요. 경혈도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혈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첫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61개의 혈들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태음 폐경이라는 게 있어요. 12개의 경락이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경락도 돌고 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돌아요. 이게 도는 게 하루 24시간 도는 거하고 똑같이 돌아요. 잠깐 요 얘기 먼저 할게요. 어디가 시작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돌고 도는데 내가 찍으면 거기가 시작이요. 그 시작점이 끝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태음 폐경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런데 경락의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아무나 찍으면 거기가 시작이요 끝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태극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태극과 무국 아까 그린 글씨 써드렸지만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상태고 아무것도 없이 공의 상태예요.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상태가 무국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무국의 세상에서는요 전신을 아우르고 있어요. 없지만 있고 있지만 없어. 그거 점 하나는 전부야 전부. 우리 몸에서 이 무국의 점이 있어요. 무국의 점. 그래서 거기다가 뜸을 뜨잖아요. 전신의 혀를 돌려요. 다 돌려. 무국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만큼은 뜸을 떠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무국점에다 뜸을 뜨면은 전신이 돌아. 361개의 혈들이 다 돌아요. 그거 한 군데만 뜸을 떠요. 어딜 것 같아? 모르시죠? 이게 바로 선천의 무기인 백회. 그래서 백회 뜸이 전신을 대표줘요. 길을 끌고 올라가서 쫙 끌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다 났네. 그런 다음에 쫙 내려가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수태음 폐경에서 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여기서 수양명, 개장명으로 흘러가요. 기운이 이렇게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순서가 조양명, 위경으로 가고요. 그리고 족태우, 비경으로 가요. 책에 있으니까 쓸 필요 하나도 없죠? 네,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만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기억하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그냥 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쓰실 분은 쓰셔도 되고요. 자, 족태음, 비경. 자, 그 다음에는
족소음 신경이에요. 수태양 소장경이에요. 조태양 방광경이에요. 처음 들으시는데 이 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족소음 신경이에요. 수고름 심포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수소양 상철경이에요. 족소양 담경이고요. 족고름 간경입니다. 인맥과 동맥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보면 12장부이기 때문에 12경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기경 8맥 중에서 독립된 경락이 있는데 걔가 인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경락이거든요. 그래서 얘만 따로 빼가지고 인동맥을 합쳐서 총 얘를 14경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경맥의 유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주, 흐를 유자에다가 머물 유자 써가지고 경락이 흐르다가 머문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요, 사람의 하루 종일, 하루에도 이 기운대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옛날에 시간은 12간지에다가 시간을 붙였어요. 12지지에다가 붙였어요. 얘를 인시에다가 배속을 했어요. 인시. 얘는 묘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걸 옆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은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12지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으로 봤을 때 자시 그러면은 몇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시부터 1시죠? 5시 그런 거예요. 이거 없잖아. 5시는요? 저 말에 5시는 똑같죠? 낮 11시부터 1시잖아요. 인시는 1시부터 3시죠? 아, 여기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죠? 인시가 3시부터 5시잖아요. 요 인시의 수태음 폐경이 왕한다, 발한다,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폐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폐가 안 좋으신 분이 언제 그 폐기가 막 왕성하게 나오냐면 요 시간대 나오기 때문에 새벽 3시, 5시 이때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기침을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침 하시는 분들이 폐경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시부터 7시에 묘시에 수양명 대장경이 열리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고 7시부터 9시 사이가 진시이기 때문에 이때 진지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저녁밥도 진지 드세요 이러면 그건 잘못된 말이고 진시에 이르렀다 이래서 진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에 조경명 위경이 발하면서 음식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사시인 9시부터 11시 사이에 비경이 움직이면서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화가 되면서 전신에 영양물질을 산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1시부터 1시에 심장이, 오시에 심장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 쪽으로 쭉 하다가 술시에 이르게 되면은, 이 술시죠. 술시에 이르게 되면은 술 먹는 거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쭉 이렇게 경락이 전체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때가 이제 밤의 시간대 아닙니까? 9시부터 11시가 해시거든요, 해시.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될 시간은 어느 때냐면은 축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특히 자시에 잠을 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시는 자야 돼요. 그래서 11시가 수면 시간으로는 가장 좋은 시간대고 이때는 간담의 기운이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피로 해소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물질이 제거하려면 이 시간대 잠을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사계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전체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여기가 23.5도예요.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자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이 나오는 거고 아침, 점심, 저녁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간사에서는 기류화복도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항상 좋을 때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기울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세상을 원하죠. 똑바로 되는 세상을. 이렇게 되는 똑바른 세상을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힘들죠? 이거 종교적인 세상인데. 왜 얘가 이게 삐뚤어졌나 이거야.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를 지향하죠. 그런 종교적인 세상을 원하잖아요. 잘 생활은 안 되지만. 그러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은 똑바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밀을 탁 치니까 자가 어때? 뒤로 자빠져야지. 빠져야지. 그러면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미치고 자빠져야지. 이게 종교적인 세상이에요. 똑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런 사계절이 없어. 네. 이게 있기 때문에 기중화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경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 수태음 폐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가 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시작한다면 여기서 끝이 되는 거예요. 이 경락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제 혈자리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혈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이런 게 있어요. 기와 혈이 머물고 모여있고 반응하는 곳이 경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와 혈이 모여있고 반응하는 거라는 건데 주로 어떤 기운들이 그 경혈은 모여있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운도 있지만 좋은 기운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전신으로 쫙쫙 흘러가는 거고 안 좋은 나쁜 기운들이 몰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기가 몰려있으면은 그 경혈자리를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첫째 어떤 기혈이 모여있냐 하면은 장부하고 이 장부하고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놈이 있어요. 장부하고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음량을 조절하는 장부가 있어요. 네. 음을 조절하는 장부가 있고 장부에서 음을 조절하는 경락이 있고 양을 조절하는 경락이 있어요. 장부하고 직접 붙어가지고 이 혈을 뭐라 그러냐면은 첫째 모혈과 무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혈은요, 모자가 모일 모자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뭐가 모였냐? 이건 존재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이 가슴에 존재를 해요. 복부, 이 안쪽으로만 있어요. 이 안쪽으로만 있는데 음에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보통 여기가 음이고 등짝을 양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서는 왜 여기가 음이고 등이 양이냐면요. 음과 양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하늘에 해가 비쳤을 때 가장 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양이고 그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을 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늘을 볼 수 없잖아요. 등져야지. 그래서 등짝이 양이고 앞면이 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음에 모여있는 혈들 중에서는 여기다가 자극을 줘서는 뭘 고치냐면 양의 병을 고치고요. 양쪽에 양 부위에 붙어있는 혈을 통해서는 음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이건 치료의 원리야, 원리. 양을 통해서 음을 치료하고 음을 통해서 양을 치료해라 하는 원리인데 그 원리에 따르면은 이 앞부분에 의해서 양병을 치료하고 등짝에 있는 부위에서 음병을 치료하는데 그 장부에 딱 밀접하게 붙어있는 것이 앞에 모여있으면 모혈이라고 그러고 등짝에 붙어있으면 유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말이 유혈 그러면 좀 말이 좀 어려우니까 등백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배유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장부마다 다시 말해서 간신비폐신이 이제 5장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폐예요. 내장, 비장, 위장 이렇게 있잖아요. 장부가 12장부가. 이 12장부마다 자기 장부에 바짝 붙어가지고 있는 음의 대표혈이 있을 거고 양의 대표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폐의 모혈이 어디에 있냐면 중부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서 폐의 나쁜 기운들을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폐경락의 혈자리는 총 11개인데요. 이 11개의 혈자리 중에서 첫 시작하는 중부라고 하는 혈자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건 배우실 건데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눌렀더니 아파요. 왼쪽은 아프고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아파요 하시는 분은 왼쪽 폐에 음의 사기가 모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중부혈이. 그런데 사기도 음과 양이 나눠져요. 음의 사기가 있고 양의 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사기는 여기 있지만 양의 사기는 어디 있어요? 등짝에 있어요. 등짝에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폐유가 돼요. 그래서 폐유가 등에 붙어 있어. 어디에? 폐 쪽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3번 흉추 극돌기 하에서 양쪽으로 약 1.5천 떨어진 자리가 우리가 이제 스테온 폐경이다. 폐경의 폐유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폐유라고 하는 자리하고 이 중부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얘는 모혈이고 얘는 유혈이에요. 양의 부위에 붙어 있지만은 치료는 음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감기를 놓고 보자고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왔네. 외부에서 온 거예요. 풍한, 저습, 조화. 아까 6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어떤 기운이 들어왔냐면 풍한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풍한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감기는 주로 풍한증이에요. 찬바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무서웠던 이유는 찬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풍열도 들어왔어요. 열기에 강한 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감기가 걸리는 거죠. 열기에 강한 놈이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변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와가 음병이 된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음병을 어디로 고치라 했어요? 양의 기운으로 고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뜸을 어디다 뜨냐면 중부에다 뜨는 게 아니고 감기 걸렸을 때는 어디다 뜬다? 폐유에다 떴더니 그렇게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일반 감기도 마찬가지고 몸살도 마찬가지고 어디다 뜬다? 폐유에다 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기 걸린 지 얼마 안 되신 상태, 막 시작된 상태에서는 폐유를 뜨지 않고 폐유 바로 위에 바람이 들어와서 머물다 가는 자리가 있네? 노래도 있잖아. 바로 풍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풍문. 바람이 들어오는 자리가 거기다 뜸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0장, 예, 건강한 애들은 10장, 어른들은 10장에서 15장 정도를 뜨고 나면은 코가 맹맹하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오고 으실으실 춥고 하던 것이 뭐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보다 더 좋은 감기 예방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더 좋은 건 없어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제일 빨라, 이게. 예. 한 10대장 뜨고 나면은 그걸로 그냥 뭐, 감기는 뭐, 예? 얼마든지 예방이 됩니다.